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캐롤라인 레빗, 인플레는 없다. 트럼프, 캘리포니아 전기차 멈춰. 트럼프 황금카드 출시 두둥입니다. 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이번에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대한 내용 했죠. 이 지금 연준이 물론 연준은 보수적이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준이 너무 그 트렌드를 받아들여 가지고 예전에 했던 그 정통성을 해치면 안 되겠죠. 물론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근데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다 틀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극단적이고 파월과 FRB의 독립성을 계속 침해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트럼프의 열혈 지지자라던가 아니면 트럼프의 열혈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연준의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은 너무 신중하다. 뭐 혹은 트럼프 열혈 지지자들은 정말 트럼프 말대로 멍청한 인플레이션 그 얘기하면서 느림보 거북이 같은 행보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연준의 이중 책무는 법에 명시되어 있고, 모든 의원들과 FRB 의장 항상 뭐 인터뷰라던가 뭐 성명, 의회 연설, 아니면 증언 이런 데서 무대에서 말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참조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금 물가 안정을 위한 부분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보게 된단 말이죠. 최대 고용에서는 실업률을 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연준이 확실히 본다고 한 거는 PCE이지만, 개인 소비 지출이지만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하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트루 인플레이션이라고 캐시우드가 항상 뭐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면 요 트루 인플레이션이라고 이름도 그래요. 이게 진실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향후 60일 내를 앞당겨 본다는 그 지표로 봐도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이다. 나는 트럼프의 정책에 찬성을 한다. 뭐 트럼프는 성공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캐시우드도 그걸 드는데 그 블록체인 기술로 실시간으로 이 물가 지수를 파악하는 그 지표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뭐 그런 거를 트렌드를 받아들여가지고 갑자기 트루 인플레이션 지표를 블록체인 기술로 했고 지금 뭐 실시간으로 반영된다고 해서 그걸로 금리 결정을 해버리면 그동안 신중하게 해왔던 그 잣대가 흔들리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럼 연준 홈페이지에 있는 저기도 바꿔야죠. 참조를 PC를 안 하고 트루 인플레이션으로 한다고 해야죠. 근데 뭐 그렇게는 급진적으로 FRB가 변화해서도 안 되는 기관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외부에 있는 인사들, 그러니까 캐시우드나 이런 평론가들 아니면 뭐 투자자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계속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내용이 4월 달, 5월 달 계속 낮게 나오고 트럼프는 그거 가지고 인플레이션 없다. 그걸 전달하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인플레이션 없지 않느냐. 스콧 베세트 장관도 인플레이션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하니 이 지금 그럼 트루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로 봐도 없다라는 걸 또 더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 쪽에서는. 자, 그렇게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4월 달, 5월 달이어서 미리 그러니까 그 반대쪽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그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무서우니까 미리 사재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그 근거를 반박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세가 적용되기 이전에 사재기한 물품을 파니까 물가가 반영이 안 됐다. 그럼 향후 한 두세 달 지나면은 이제 사재기한 게 다 팔리고, 그렇죠? 사재기를 해도 창고에 쌓아놓은 거 싹 다 팔면 이제 그 관세 적용된 비싼 거를 갖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출업자든 생산자든 그 최종적으로 넘겨받는 소비자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 3개월 뒤면 관세 효과가 들어가서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이니 지금 이거 가지고 안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FRB도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이 뭐 안정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도 인정한다. 그게 숫자가 찍히니까.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하겠다. 뭐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간에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막 트루 인플레이션 지표를 내세우고까지 막 60개월, 2달 앞당겨 봐도 인플레이션 없다. 이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지금 현재 지금까지 봤던 그런 지표들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지표들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다시 한번 예상치 밑돌았다. 물론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갖고 계속 그걸 공격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관세가 적용이 안 된 물가 상승률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하는 말이고, 캐시우드도 그런 걸 하니까, 캐시우드가 어떤 뭐 특정한 그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구루루 어떻게 뭐 떠받들여지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렇죠? 테슬라를 많이 갖고 있고 서학개미 분들이 주목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트루 인플레이션 지표를 쓰고 또 트루 인플레이션 지표 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그것까지는 땡겨 쓰지 않았습니다만, 취임한 이래로 매달 인플레이션이 경제적 예상치보다 낮아졌다. 뭐 이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그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든가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그렇죠? 이 지표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이제 그 지표를 갖고 해석에 대해서 분분한 거죠. 이 지표에 대한 이 숫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FRB, 뭐 트럼프 아니면 트럼프 이외의 사람들 그 해석이 분분한 거죠. 해석이. 그렇죠? 이 트럼프 쪽에서는 안정적이다. 인플레이션 없다라는 거고, FRB는 신중히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관세 효과가 적용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계속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이제 전달하는 거죠. 2021년 3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 안정적이고, 그리고 실질 소득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약 $1,200 정도 실질 소득 벌어들이고 있는데 미국인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다 트럼프 대통령 덕이다. 특히 이거 캐시우드도 이 말을 한 거예요. 캐시우드도 인플레이션을 잡았는데 거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휘발유 가격이다. 트럼프도 맨날 휘발유 가격, 자기가 1갤런당 $2 밑으로 떨어뜨렸다고. 매달 휘발유 가격이 하락했고, 취임한 이후에 지난해는 12%나 하락을 했다. 그리고 자기의 정책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베이비들을 베이비 때문에. 베이비들을 베이비로 팔 수 있는 땅 다 파가지고 유전 개발해라 해가지고 석유 가격 낮췄다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러시아의 힘이 약해져서 우크라이나와 전쟁도 종전으로 갈 수 있다, 뭐 이거였는데 그 전쟁 종전까지는 못 갔어요. 유가를 낮추는 것으로도. 어쨌든 그 지금 유가를 낮춰가지고 인플레이션 잡은 거, 그걸로 계속 성과를 강조하고 있고요. 원빅 뷰티풀 법안 통과되면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이제 지금 여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한 달 남았거든요. 상원에 요구한 기한이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해라. 트럼프 그거 좋아하는 거 지금 여러 가지 보면 다 아시죠? 그 무슨 육군 창설 250주년도 행사를 하필이면 자기 생일에 맞춰서 지금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생일이든 뭔 독립기념일 아니면 또 그 무슨 관세 전쟁을 선포하는 날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지금 뭐 6세대 차세대 전투기도 47, F-47이 붙은 게 47대 대통령을 의미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징성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 유엔을 통해 김정은에게 편지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뭐 거부했다. 이건 어제 뉴스 보도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 자, 다시 한번 예전의 그 관계를 재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김정은은 아직 마음이 안 풀린 것 같은 얘기가 생각이 들고요. 앨런 머스크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이 지금 사과를 한 게 참 좀 인위적인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럽게 갑자기 무슨, 아니 우리가 저기 만약 대본이 아니라면 WWE 대본 같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누가 저 옛날에 막 빈스 맥마은이랑 하던 것처럼 대본이 있다, 저거 WWE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요, 그때는 그 프로레슬링, 대통령이 아니던 시절에 프로레슬링에서 대본하는 거고, 설마 대통령이 돼서까지 이 대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뭔가 물밑에 작업이 없지 않는 이상 저렇게 느닷없이 갑자기 앨런 머스크가 글씨를 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벤스 부통령하고 백악관 비서실장 그 여자분 수지 와일스가 설득을 해가지고 지웠다. 이게 지금 합리적인 지금 얘기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스스로 사과를 하기보다는 이 물밑 작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론이 발표한 설명을 인정했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지금 됐는데, 자, 과연 사과가 됐을까요? 자, 트럼프 캘리포니아 전기차 멈춰. 자, 이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공동의 목표는 달성됐잖아요. 공동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고 끝났죠. 여기서 다시 당선이 물러질 이유가 있나요? 그 앨런 머스크랑 트럼프랑
동시에 공동 목표가 있던 때는 지났단 말이에요. 대통령 당선이라는 공동 목표가 달성이 됐고 축하하는 그런 과정도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어때요? 아, 이 두 사람은 대통령 당선이라는 목표 말고는 다른 건 목표가 맞는 게 한 개도 없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테슬라가 뭐 로보택시 뭐 옵티머스 얘기하지만 어쨌든 전기차로 시작한 업체고 전기차만 만들잖아요. 내연기관차 안 만들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지지 세력과 트럼프가 지지하는 바는 뭔가요? 노동자들, 운전자들, 내연기관차, 전통산업, 석유 이런 거잖아요. 전혀 안 맞아, 전혀 안 맞아. 그렇죠?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둘이 양립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어제도 아까 전에 그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뭐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이게 봉합될 것인가? 자, 미국 자동차 산업을 구제하려고 하필이면 또 캘리포니아에 그게 또 지금 캘리포니아 민감하지 않습니까? 주지사 선거에 져가지고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공화당 주지사가 됐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죠. 지금 연방 그 군부대 투입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 주지사가 돼가지고 계속 자기한테 반대하고 이러니까 LA 산불 때도 잠깐 가보고 그냥 찍먹만 하고 온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캘리포니아의 전기 자동차 위임 뭐 이걸 한 번에 끝내는 어제 법안에 행정서명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 캘리포니아가 2035년부터 전기차 의무화 조치로 아예 전기차 말고는 다른 그 자동차, 예를 들어 뭐 내연기관차나 뭐 경유차, 휘발유 경유차 아예 못 다니게 지금 하고 있어요. 2035년부터. 그걸 아예 없애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앨런 머스크의 이 지금 미래를 펼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같이 서명하는 모습이고 아까 전에 드릴 베이비 이것 때문에 이 유가 낮췄다. 아까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한 얘기가 똑같죠. 자기 정책이 이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는 가솔린이든 경유든 하이브리드든 구매할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전기차로 점 찍으면 안 된다. 이 끔찍한 계획은 바로 이 캘리포니아주의 아까 말한 전기차 의무화 조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끔찍한 계획이다. 내연기관을 사실상 폐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면 머스크랑 양립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내연기관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내연기관을 계속 뿜고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해가지고 환경 오염을 시켜야 되는 사람인데 전기차로 연기를 안 뿜는 머스크랑 양립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자, 뭐 이렇게 립 서비스는 하죠. 저도 테슬라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도 좋아한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는 그걸 바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난 전기차만 다니면 좋겠고 테슬라만 좋아하고 앨런 머스크 당신만 존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도 좋아하지만 다른 것들도 다 좋아해 이렇게 돼버리면 도요타 회장, 악기호 회장한테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악기호 회장 하이브리드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랑 양립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원하는 종류의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얘기 나오죠. 자기의 지지 기반,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던 지지 기반을 포기할 수 없어요. 중간 선거도 있고요. 그리고 후임, 나중에 벤스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대통령을 탄생시켜야 되니까요. 트럭 운전사, 자동차 노동자, 중소기업인을 보호할 것이다. 완전 반대되지 않습니까? 지금 로보택시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 필요 없어집니다. 트럭이 자율주행하고 자동차가 자율주행하는데 기사가 왜 필요해요? 하지만 트럼프는 그 지지 기반을 잃을 수가 없거든요. 다 반대되죠? 전기차 로보택시가 완전 반대됩니다. 양립할 수가 없어요. 자, 트럼프 황금카드 출시 두둥. 자,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500만 달러짜리 황금카드 판매 개시 이 홈페이지가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미국 영주권자들이 갖고 있는 거는 현재 녹색 카드인데 황금색 카드로 지금 만들었거든요. 자,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정말인지 그냥 트럼프가 정말 또 떵떵거리려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계획을 말했어요. 뭐냐면 이 카드가 70원 가까워요. 근데 이걸 1000만 장을 팔잖아요. 지금 이걸 1000만 장을 예를 들어서 판다. 물론 그걸 1000만 장을 세계인들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000만 장을 많이 사면 지금 계속 무디스가 맨 꼴찌로 3대 신용평가사 중에 신용평가 등급 내렸고 그다음에 이 지금 각종 언론에서 공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부채가 너무 높다. 그리고 이제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부채가 더 높아질 것이다. 물론 지금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정권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GDP 성장률을 엄청나게 끌어올려버리겠다 하고 있지만
그 부채에 대한 계속해서 위협이 있고 그래서 트럼프도 그게 걱정이 되니까 파월 보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이 많은 부채에 대한 이자를 낮춰야 된다. 안 낮추면 안 된다. 계속 불러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안 들으니까 이제 미리 띄워버리죠. 미리 띄우는 거예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무슨 향후 차기 의장설 이런 거 일부러 흘리고 있는 겁니다. 파월 압박하려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 부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또 무서운 계획을 말한 거예요. 아까 1,000만 장을 팔면 지금 부채를 다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지금 그 관세로 전 세계에 그 돈을 갈취를 하고 그리고 감세 법안을 통해 가지고 이 그 미국 소비자들의 어떤 나가는 주머니를 조금 절약하게 해주고 나아가서는 아예 소득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막 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니 그럼 우리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갈취를 해서 관세를 뜯고 그다음에 다른 또 주머니를 만든 거죠. 이걸 1,000만 장 팔아가지고 부채를 한 번에 갚아버리겠다. 엄청난 계획이죠. 저거를 만약 1,000만 장 팔아서 부채를 갚아버리면 지금 관세를 막 뜨겁게 뜯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황금카드, 뭐 사실 저게 트럼프 얼굴이 인쇄돼 갖고 싶은 어떤 부자들, 외국 부자들은 아주 쉽게 사겠죠. 근데 일반인들이 저걸 사가지고 사실 들어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걸 사면 영주권 특권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따는 길이 있거든요. 길로 갈 수 있는 어떤 패스카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 돈을 지불할 사람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과연 1,000만 장으로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이 트럼프가 만약에 저 골드카드를 홍보를 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의 내피셜입니다. 트럼프 골드카드, 단돈 68억 원에 꿈과 희망의 나라로 모십니다.